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에는 유독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비난하고 교묘하게 조종하며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조금씩 상처 입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인정이나 허락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즉 당신 자신을 바꾸는 여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1장 보이지 않는 선, 경계의 힘.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은 바로 경계의 힘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계란 당신이 어디까지이며 다른 사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이 경계가 없다면 누구든 당신의 삶에 불쑥 들어와 감정을 멋대로 휘젓고 당신의 에너지를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가 있다면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공간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계선을 긋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밀어내거나 거리를 만드는 차가운 행동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과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이 경계선을 긋는 것이 때로는 이기적으로 비춰질까 두려워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경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건강하고 존중을 기반으로 하며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경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게 되고 그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며 그들의 무례함에 말없이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된 채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있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은 누구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집에 들일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관계에서의 경계도 이와 똑같이 작동합니다. 경계는 당신이 내면의 평화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해로운 행동들을 걸러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나는 내 공간을 보호할 만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경계를 존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통제력이었고 당신의 경계가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식의 말투는 견디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그들이 계속한다면 당신의 책임은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한 한계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경계는 단지 말로만 존재할 때 힘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강화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신이 선을 그어놓고 누군가 그 선을 넘도록 허용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말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가르치는 셈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고수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한 존중은 절대 협상 대상이 아님을 가르치게 됩니다. 경계를 세우는 과정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도록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정의하는 데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막연한 불편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무시당하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서도 어디가 문제인지 명확히 말하지 못합니다. 경계는 당신에게 이것은 괜찮지만 저것은 안 돼. 이것은 내가 내어줄 수 있지만 저것은 희생할 수 없어 라고 말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필요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때로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를 반복적으로 무시할 때 기꺼이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2장 감정의 방패, 거리두기의 기술. 감정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모든 감정을 차단하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냉정하고 무심한 태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서 실천하는 진정한 감정적 거리두기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마음을 쏟는 능력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하는 능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원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픈 곳을 건드리고 불안감을 자극하며 좌절감이나 죄책감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말을 던집니다. 당신이 분노든 방어적인 태도든 심지어 절박함으로든 반응하는 순간 그들은 이겼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반응 자체가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감정 상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쉬운 표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통제욕을 채워주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들은 당신이 받아주지 않는 그들, 자신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친절을 베풀며 존중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자존감을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연결짓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해도 당신은 자기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침묵으로 일관해도 인정을 갈구하며 그들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되새깁니다. 저 행동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자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 속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당신의 반응 사이의 그 짧은 공간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를 하나의 방패로 시각화하면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강철 방패가 아니라 당신에게 도달하는 것을 걸러내는 유연하고 투명한 방패 말입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말들이 그 방패에 부딪혀 당신의 심장을 꿰뚫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들의 말을 듣지만 그것을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투, 교묘한 조종, 비꼬는 말을 인지하지만 그것을 내면화하지는 않습니다. 그 방패는 당신이 그들의 부정적인 폭풍에 휩쓸리는 대신 침착하고 꾸준하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 거리두기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전히 반사적으로 반응하고 해명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려 애쓰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 당신은 그 순간들을 더 빨리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뛰고 턱이 경직되고 맞서 싸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각 속에서 당신은 잠시 멈추는 법을 배웁니다. 그 멈춤은 강력합니다. 그 시간은 당신에게 침묵을 선택하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혹은 간단히 저는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기회를 줍니다. 연습하면 할수록 당신의 감정의 방패는 더욱 강해집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는 또한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 불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비뚤어진 행동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자신의 혼돈을 당신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이 실제로는 당신이 아닌 그들 자신에 관한 것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불필요한 짐을 짊어지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폭풍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인식하고 흠뻑 젖지 않고 옆으로 비켜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제3장 미끼를 물지 않는 지혜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응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반응을 보여주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준 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미끼를 물지 않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놀랍도록 강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그들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이길 수 없는 싸움으로 유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들은 드라마를 즐깁니다. 그것이 그들의 산소입니다. 당신이 논쟁하고 변호하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 당신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굴복하기를 거부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때 그것은 그들을 좌절시킵니다. 당신이 무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불에 기름을 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낚시와 같습니다. 그들은 모욕, 조종 또는 수동적 공격성의 형태로 미끼를 던집니다. 당신이 그것을 덥석 물면 그들은 당신을 끌어당겨 그들의 부정적인 세계에 가둡니다. 하지만 당신이 미끼를 무시하면 낚싯바늘은 결코 당신을 잡지 못합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할 때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비난이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응답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짓밟도록 내버려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명하게 싸움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것과 누군가의 함정에 빠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일어서는 것은 명확함, 경계, 그리고 자신감에 관한 것입니다. 미끼를 무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볼 의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하려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조용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말은 나를 정의하지 못해. 당신의 부정성은 나를 흔들 수 없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당신이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강력합니다.
제4장 흔들리지 않는 힘, 차분한 권위로 말하기.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당신이 선택하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차분한 권위로 말하는 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권위는 더 크게 소리치거나 더 격렬하게 논쟁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단단하고 안정된 존재감에서 나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감정적인 혼돈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이 흔들리고 반응하며 그들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차분한 권위로 말할 때 당신은 그들의 폭풍이 당신을 건드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당신이 중심을 잡고 단단하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누구의 부정적인 말로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차분한 권위는 침묵이나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꾸준한 방식으로 자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욕적인 말에 분노로 맞받아치는 대신 당신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대우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짧고 단호하며 통제된 말입니다. 논쟁도 높아진 목소리도 낭비되는 에너지도 없습니다. 오직 선을 긋는 명확한 의사소통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마스터하는 열쇠 중 하나는 당신의 목소리 톤입니다. 톤은 당신의 메시지를 담는 틀과 같습니다. 올바른 단어를 말하더라도 그것이 떨리거나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나온다면 힘을 잃게 됩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톤은 당신이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몸짓 언어 역시 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굳건한 자세, 안정적인 시선, 이완된 어깨, 그리고 통제된 움직임을 통해 차분한 권위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는 당신이 입을 열기 전부터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전달합니다. 또한 멈춤의 힘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종종 대화의 속도를 제어하려고 합니다. 당신을 몰아붙이고 말을 끊고 빨리 반응하도록 압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출 때 당신은 리듬의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그 멈춤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으며 반응적이지 않고 방어적인 코너로 몰리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힘이 아니라 존재감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당신이 더 차분해질수록 당신의 말은 더 강력해집니다. 제5장 내면의 나침반,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 당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킬 때 당신은 어떤 부정적인 사람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가치는 당신의 삶의 나침반이며 당신의 선택을 안내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줍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당신을 그 나침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념에 도전하고 원칙을 조롱하며 당신답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힘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깊은 자기 존중의 행위인 이유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우받기를 기대하는지에 대한 내면의 기준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모욕을 던지더라도 자신을 낮추어 똑같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조종하더라도 심리 개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친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면서도 친절을 선택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기준을 낮추기를 거부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꾸준함을 유지할 때마다 당신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를 통제할 수 없어. 또한 당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킬 때 당신은 더 이상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가치감이 그들의 인정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감이 당신의 가치에 묶여 있을 때 그들의 의견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나를 좋아할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나 자신에게 충실했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제6장 가장 강력한 응답. 침묵의 힘 때때로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논쟁하거나 방어하거나 심지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침묵에는 말이 항상 담을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침묵은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양입니다. 모든 비난이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없으며 모든 모욕이 당신의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 만큼의 자기 존중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힘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증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며 돌아서는 능력입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입니다. 나는 이 대화를 위해 나의 기준을 낮출 만큼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할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며 힘입니다. 제7장 가장 소중한 자산, 나의 에너지를 지키는 법.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존중 행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한정된 양의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에너지를 가지고 깨어납니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당신의 하루의 질과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고갈시키도록 허용할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힘들게 모은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면 그들이 당신의 평화를 그렇게 쉽게 가져가도록 내버려둡니까?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선택적인 참여의 기술을 마스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비난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정신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에 반응하는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답이 약하게 만든다라면 그냥 걸어 나오세요. 그것이 바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장 죄책감 없이 떠나는 용기. 죄책감 없이 떠나는 것은 당신이 평생 실천할 자기 존중 행위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는 것이 이기적이거나 불충실하거나 불친절한 것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건강을 보존하는 것은 불충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폄하당하고 기운을 빼앗기는 환경에 머무르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불친절한 행동이 아닙니다. 죄책감 없이 떠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끝없는 기회를 줄 빚이 없습니다. 당신이 빚진 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충성입니다.
관계가 주는 것보다 앗아가는 것이 더 많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떠날 용기를 내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항상 극적인 퇴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과의 접촉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통화를 줄이고 대화를 짧게 하고 더 확고한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책감 없이 떠나는 그날, 당신은 당신의 가치 속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당신 자신을 선택할 때, 당신은 그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기 존중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평온과 강인함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